안녕하세요. 올플랜의 박종우입니다. 오늘은 지형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축사 시험에서는 자형 지형을 일정한 경사도로 성절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토목 쪽에서 처리해주고 처리 방식 같은 경우에도 레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옹벽으로, 우수 처리 같은 경우는 벤치 풀륜관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 지반을 조정해서 지형 처리와 우수 처리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건축사 시험에서의 지형 계획은 어떤 위치를 가질까요? 1교시 배치의 경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 시간에 16개 정도 건물과 외부 공간을 배치해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배치가 끝나고 나면 레벨을 결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형을 조작합니다. 즉 우리가 계획에 쓸 수 있는 시간은 5분 남짓으로 매우 한정적이죠. 그래서 FM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익히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지형을 조작해야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형 조작하는 방식은 뒤에 별도의 영상으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지형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시험에 출제되는 경사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하는 방법과 경사도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주차장법을 보게 되면 램프 경사도를 표현할 때는 14%, 17%와 같은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두 보셨을 거고요. 1조 채광 도로사선 또는 장애인 램프 등은 주로 경사도로 표현됐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경사도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경사도를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된 숫자가 나왔을 때는 경사도법으로 먼저 고쳐줍니다. 그래서 1대 얼마 이런 형태로 일단 바꿔놓는 거죠. 그 다음에 경사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수평 2대 수직 1의 경사도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높이가 2m라고 하면은 수평 거리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평 2대 수직 1의 기울기를 가졌으니까 높이 2m에 2를 곱해서 거리는 총 4m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1대2로 이전과 동일하고 수평 거리가 10m이면 높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높이는 바로 5m가 나옵니다. 이렇게 높이 곱하기 경사도는 거리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형계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걸로 지형 조작을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문제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배치하게 됩니다. 지형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적절한 성절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지형 방향에 평행하게 배치를 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건축물의 중심을 찾고 그 기준점에서 가장 가까운 레벨을 정해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경사도가 일정한 지형에서는 성절토량이 균형 잡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레벨을 결정했으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을 기준으로 상부 등고선과 하부 등고선을 찾습니다. 상부 등고선은 지반 레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레벨, 하부 등고선은 12레벨입니다. 내가 결정한 지반 12.5와의 레벨 차를 구하게 되면 0.5m가 나오죠. 내가 조작해야 되는 지형의 경사도가 1대2니까 0.5 곱하기 2를 하면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에서 1m 간격을 이격한 상태에서 상부 등고선 지형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하부 등고선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 레벨이 12.7레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부 등고선과의 높이 차이는 0.3m, 하부 등고선과의 높이 차이는 0.7m입니다. 여기서 경사도 1대1을 적용하게 되면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상부 등고선은 0.6m가 되고 하부 등고선은 1.4m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면 성토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레벨이 13.5 레벨이라고 하면 상부 등고선 레벨은 14레벨,
하부 등고선 레벨은 13레벨입니다. 이렇게 계획 레벨 13.5보다 0.5 레벨 차가 나기 때문에 0.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첫 번째 하부 등고선 경우에는 1m를 이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1대2 경사도로 조정을 하니까 레벨 1차이의 수평거리 2m씩 이격을 하면서 지형을 조작하면 되겠죠. 절토의 경우에는 레벨을 10.5라고 하면 상부 등고선 11레벨과의 높이 차이가 0.5 레벨 차가 났으니까 0.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 이렇게 건축물과 11레벨과의 차이는 1m 차이가, 그 다음 지형 조작부터는 수평거리로 2m 차이가 나도록 조정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경사 지반을 조정해 봅시다. 경사 지반의 크기는 12 곱하기 12m고요. 조종 경사도는 1대2, 경사 지반의 경사도는 1대6입니다. 경사 지반의 레벨을 결정할 때는 앞에서 건축물의 적정 레벨을 선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을 먼저 구한 다음 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레벨을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성절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사 지반의 최상단, 최하단 레벨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레벨을 결정했기 때문에 위로도 6m, 아래로도 6m 똑같은 거리가 남게 되는 거죠. 거리를 경사도로 나누어 주면 레벨 차가 나오겠죠. 수평거리 6m에 경사도 6m를 나누어 주게 되면은 1m가 나옵니다. 이렇게 12.5에 1을 더한 것이 최상단 레벨이 되고 12.5에서 1을 뺀 11.5 레벨이 경사 지반의 최하단 레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사 지반의 중간에는 이렇게 레벨 차가 총 2m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는 콘타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무조건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닥이 지나가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레벨을 보면 중간을 지나가는 콘타가 12레벨과 13레벨이 될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결정한 12.5레벨보다 0.5레벨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사 지반의 경사도가 1대6이었죠. 0.5 곱하기 6을 해주면 3m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아래 위로 3m가 되는 지점에서 등고선이 지나게 되는 거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해당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높이 비율은 곧 거리의 비율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경사지반 레벨을 잡을 때 12.5레벨을 기준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최고 레벨은 13.5레벨, 최저 레벨은 11.5레벨이었습니다. 그럼 높이가 2m 차이이기 때문에 중간 등고선이 두 개가 지나가는 건 앞에서도 해봤던 내용이죠. 그러면 11.5레벨에서 12레벨은 0.5m 차이가, 12레벨에서 13레벨은 1m 차이가, 다시 13레벨에서 13.5레벨까지는 0.5m 높이 차이가 나죠. 즉 높이의 차이는 0.5 대 1대 0.5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곧 거리의 비율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비율로 등고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앞에서 구한 거리 3대 6대 3과 비교해보면 같은 비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경사 지반을 지나는 등고선을 그린 후에는 상부 등고선, 하부 등고선을 순차적으로 조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의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오는 지형 자체가 옹벽과 부딪히면서 별도의 경사 조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옹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연도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봤을 때 옹벽의 높이를 한정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꼭 유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로 경사 계획은 슬라이드와 같이 5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물을 배치하고 건물의 레벨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레벨과 도로가 시작하는 레벨 차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 경사도를 높이에 곱해서 필요한 도로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거죠. 예제에서는 높이 차이가 4m, 도로 경사도가 1대6이니까 최소 도로 길이는 24m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은 도로 길이를 스케일로 한번 재봅니다. 문제에서는 해당 길이가 24m로 주어졌네요. 길이가 딱 맞으니까 이거를 도로 경사도와 같도록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4m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의 중간에는 콘타 라인이 총 4개가 지나갈 겁니다. 앞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 본다면 0.5 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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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비율로 콘타 라인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9.5레벨 다음에 10레벨까지의 거리는 0.5레벨 차이에 6을 곱하게 돼서 총 3m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6m 간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도로 경사를 나누었으면 그 다음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건물을 기준으로 상부 등고선을 조정하고 그 다음은 하부 등고선을 조작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도로의 길이가 조금 길어서 28m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0.5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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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비율은 눈대중으로 도로의 경사를 나누고 상단 등고선, 하단 등고선을 그려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체 도로의 길이가 28m니까 이 거리를 4m로 나누면 7m가 나오게 되죠. 전체 도로의 경사가 1대 7인 경사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3.5m, 나머지는 7m 간격으로 계산을 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FM으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상 배치에서 적용하는 지형계획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작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런 비율로 나누어진다는 감을 가지고 해당 순서에 맞추어 눈대중으로 계획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배치에서는 지형 조작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A 지반과 B 지반을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A, B 지반의 레벨을 적절히 결정을 하겠죠. 두 집안의 레벨을 같게 계획할 수도 있을 거고요. 레벨을 별도로 계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의 계획 상황에 따라서 레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지형이 완만하면은 두 개의 집안이 같은 레벨일 확률이 높을 거고요.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 거리가 가깝게 붙어 있더라도 다른 레벨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내가 계획한 레벨과 상관없이 지형을 조작할 때는 먼저 계획한 레벨을 기준으로 상부 등고선, 하부 등고선 순서로 지형을 조작해 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리는 대략 이 부분은 1m, 이 부분은 2m를 이격해 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개의 집안 레벨을 다르게 했다면 꼭 이 집안과 집안 사이의 거리를 항상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형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형 조작은 이렇게 모든 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지형 조작을 안 했을 때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도로와 같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스케일감을 가지면서 먼저 지형 조작을 한 다음에 건물 주변을 상부 등고선, 하부 등고선 순서 등으로 조작해 나가면 점수를 얻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